안경 벗은 사진은 처음 저도 보는 것 같아요. 군화의 헬멧. 그런데 즉석밥은 왜 그의 방 안에 있는 걸까요? 이 귀순병사 목숨을 살린 1등 공신 이국종 교수에 대한 관심이 식을 줄 모릅니다. 화제 인물 인간 이국종을 좀 더 짚어보기 위해서 아주대병원 외상센터 5층에 있는 10제곱미터, 그러니까 뭐 대략적으로 저희가 잘 알게끔 하는 게 3평짜리 사무실이 공개된 게 있는데요. 이현정 의원. 네. 보니까 36시간 연속 근무 때문에 그 3평 남짓한 이 사무실이 거의 숙소와 다름없다면서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진으로 이제 공개되거나 또 기자들이 가서 이렇게 취재한 걸 들어보면 정말 참 우리가 보통 의사라 그러면 그래도 뭐 가운 입고 또 이제 뭐 많은 연봉을 받고 그래도 좀 이렇게 품 잡고 한 그런 것을 이제 상상할 수가 있는데 이 이국종 교수 같은 경우는 정말 본인이 그 사는 곳 자체가 보면 일단 좁은 데다가 정말 항상 이렇게 대기해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밥도 제대로 먹을 시간도 없고 집에 갈 시간도 없고 거의 뭐 본인도 이야기하지만 집에 언제 갔는지를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만큼 지금 끊임없이 환자들이 몰려오고 있기 때문에 이국종 교수가 자리를 비울 수 없는 상황이죠. 예. 그렇다 보니까 지낸데도 보면 모든 생활용품들이 다 저 좁은 공간 안에 다 있고 지금 냉장고도 수십 년 된 냉장고에 그다음에 뭐 그 즉석밥에 항상 그렇게 밥을 먹고 그것도 제대로 또 먹을 시간도 없다라고 해요. 예. 그리고 모든 또 이게 가운은 피가 다 튀겨서 있는 것이고 항상 또 머리에 캡은 벗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그런데 음악을 좋아하는데 저 앰프가 가동도 하지도 못하고 저렇게 덩그러니 놓여 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사무실인지 오피스텔 원룸인지 아직 참 착각이 드는데요. 이 얘기 짚어주기 위해서 하재근 평론가 이종우 실장 두 분 더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예, 이종걸 실장님의 질문을 이어가자 보면 과거 이국종 교수가 인터뷰한 내용을 제가 좀 찾아봤더니 이제 아들이 2분 있으신가 봐요. 그런데 나를 닮아서 큰애가 공부를 잘 못한다. 뭐 이런 말씀도 좀 하셨었더라고요. 아, 이 정말 그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좀 아프게 하는 아니 이국종 교수가 공부를 못하셨다면 그 기준이 너무 또 높으신 거 아닌가 싶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에서 아마 외상 그 훈련을 받으시기도 하고, 근데 어찌됐든 조금 이렇게 이 농담처럼 하신 말씀인 것 같아요. 스타의 이제 아들이 둘인데 당시 2014년도에 중학생 아들이었대요. 그런데 이제 기자에게 하는 말 그냥 웃으면서 하는 말이었던 것 같고, 나를 닮아서 뭐 공부를 잘 못한다. 뭐 그래서 전후 뭐 사정은 없지만 아마도 이국종 교수의 조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예. 그렇군요. 아들 둘 얼굴 볼 시간 당연히 없다는 생각도 들고, 오른쪽에 저희가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같이 보시죠. 아주대병원 외상센터 5층에 있는 약 3평 남짓한 이국종 교수의 사무실인데 저희는 그냥 방이라고 통칭을 할게요. 왜냐하면 그 3평 남짓한 공간에 진짜 없는 것 빼고 다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하재근 평론가님. 예. 특히 제가 좀 눈에 띄는 게요. 다리미와 다리미대가 있거든요. 아까 화면으로 잠깐 지나갔지만. 예. 글쎄요, 단추도 떨어진 가운도 있고 본인 스스로 뭐 세탁과 이 다림질을 다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아마 그런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사무실인데 어떻게 보면 쪽방촌이나 요즘에 고시원에 보면 원룸 있잖아요. 예. 거의 고시원 같은 느낌인데 이분이 저 사무실에 화장실에 조그만 미니 세탁기를 놓고 거기에서 바로바로 빨아서 다리미대에서 스스로 다림질을 하면서 그렇게 지금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냉장고도 아마 새 거를 드릴 어떤 마음의 여력이 없는지 저 냉장고가 탱크 냉장고거든요. 옛날에 수십 년 전에 유인철 씨가 광고했던 그 냉장고를 맞네요. 예, 탱크 옛날에 그 배수른 사장하고 유인철 씨 수십 년 전 제품인데 예. 그걸 아직도 쓰고 있고, 그러니까 생활에 그리고 또 그 전자레인지, 여기서 이분이 지금 정식으로 식사를 할 시간이 없어서 예. 전자레인지에서 즉석밥을 돌려서 식사를 할 정도로 정말 정신없이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의, 오른쪽에 준비한 거 한번 더 볼게요. 하나하나의 물건들을 보면 얼마나 바쁜지는 이해가 되는데, 근데 전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안 가요. 이거 한번 자세히 좀 더 짚어주시겠어요, 감독님? 예, 감사합니다. 여기 있는 이국종이라고 써있는 안전모와 이 항공 점퍼들이 조금 저는 이해가 안 갔어가지고요. 예, 이현정 의원님, 많은 분들이 수술하는 외과 의사에게 도대체 왜 군화나 뭐 항공 점퍼나 안전모가 필요한 거냐, 이런 질문들을 참 많이 하세요. 이국종 교수가 지난 한 해 동안 그 헬기를 탄 게 200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헬기, 왜냐면 이게 중증 외상 환자 같은 경우는 제일 중요한 게 수송이에요. 수송할 때 그때의 처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바로 헬기가 뜨면은 거기에 의료진이 탑승을 해서 가서 그 환자를 오면서 그 환자가 오는 상황에서 이제 수술을 진행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일반 외과 의사들은 잘 못합니다, 저게. 그러니까 그다음 워낙 이제 전문가다 보니까 지난번 이 중증센터에 작년에 수술한 건수만 해도 1,170건이에요. 예. 자, 그런 거 보면 대부분 이제 이국종 교수와 팀들이 가서 바로 환자가 올라오면 거기서부터 수술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항공 점퍼를 입고 바로 이제 그 비행기 안에서 헬기 안에 수술하고 이제 그런 상황이 연속되다 보니까 저렇게 튀어나갈 때 헬멧을 쓰고 그다음에 저 항공 점퍼를 했는데 저 점퍼도 시장에서 15,000원 주고 사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보면 참 저런 상황이 얼마나 열악한 상황에서 근데 문제는 저게 한번 타더라도 수당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헬기를 사실은 저게 헬기가 굉장히 위험하고 예. 저도 헬기 타봐서 알지만 저게 잘못하면 멀미를 굉장히 합니다. 사실 헬기가 이 균형이 이게 잘 안 맞기 때문에 조금만 하더라도 보통 분들은 타면은 굉장히 멀미하거든요.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집도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얼마나 그러니까 수술을 오래 했길래 바로 그런 상황에서도 환자한테 직접 메스를 댈 수 있는지 상당히 참 경이로울 따릅니다. 저기 지금 잠깐 이국종 교수 움직이는 화면 보실까요? 저 왼쪽 가슴 위에 플라이트 설전이라고 그러니까 본인이 항공수술 의사라는 거를 뭐 주변 사람에 다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등 뒤에 그리고 앞에 이렇게 박혀 있네요. 예. 예, 이종걸 실장님 뭐 헬멧과 옷은 그렇다 치더라도 네네. 군화를 신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네, 분화 씻는 이유는 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냐면, 자, 이국종 교수가 주장하는 게 이거 있어요. 모든 공공기관과 병원 옥상에 제발 헬기 이 착륙장을 만들어 달라라고 예. 주장을 해요. 그러면 1시간만 있으면 사람을 살릴 수 있다. 그러니까 이 헬기를 타고. 그런데 이 헬기를 타고 가는 지역이 이 착륙장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공중에서 어쨌든 뛰어내려야 돼요. 그래서 이 간호사들과 의사는 1년에 2번 레펠 훈련이라고 해서 이 헬기에서 줄 잡고 뛰어내리는 훈련 있잖아요. 우리 왜 군대 뭐 이런 어떤 그 다큐멘터리 보면 나오는 그 훈련을 1년에 2번 받는답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어쨌든 헬기가 착륙이 안 되고 공중에 어느 정도 떠 있는데 뛰어내려서 빨리 환자를 수송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발목을 보호해야 되죠. 그러시- 일반 신발을 신고 예. 가면 발목이 접질러지거나 부러질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군화를 신고 뭐 이렇게 옷에 감겨서 넘어지지 않게 하는 효과도 있고 여러 가지 효과가 있지만 일단 헬기에서 뛰어내리기 위해서 군화를 신는 것으로 저렇게 총각을 다투는 준비가 다 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10분 이내에 오청성 병사를 수혈하고 30분 안에 수술해서 그 사경을 헤맸던 오청성 병사를 살려낸 거군요. 이분의 얘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환자와 의사로 만나서 지금까지 이국종 교수와 인연을 이어오고 있는 그 아덴만의 영웅 석혜근 선장이 이국종 교수에게 이렇게까지 충고를 했다고 합니다. 잠시 그 목소리 들어보시죠. 교수님은 네. 어떤 모습으로 좀 기억을 하세요? 자기 자신은 돌보지 않고 환자에 매달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전번에 한 번도 이야기했습니다. 당신 건강한 것도 먼저 챙기십시오. 당신이 건강해야 다른 사람을 치료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 이야기하니까 시간이 부족해서 뭐 그렇게 하더라고요. 시간이 부족해서 뭐 건강부터 챙기라는데 그 눈 실명한 것 때문에 국민들도 많이 좀 이국종 교수의 건강 상태를 안타까워합니다. 왜냐하면 건강 상태 얘기가 나오니까 이 얘기 좀 해볼게요. 글쎄 저 오래된 냉장고도 있고 전자레인지 그리고 아까 잠시 언급했지만 그 싱크대 옆에 저 이현정 의원님 네. 즉석밥이 놓여 있는데 예. 그것도 거의 식사를 보니까 저녁 밤 늦게 9시 정도에 식사를 하더라고요. 이국종 교수가. 그러니까 참 이게 이국종 교수가 예전에 한번 이제 강연할 때 제가 한번 그걸 본 적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그 질문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국종 교수님은 왜 이렇게 웃음이 없으세요? 라고 질문하니까 이국종 교수가 항상 생사를 넘나드는 환자들을 끊임없이 보다 보면 본인 스스로도 사실은 이게 지금 웃음이 없어진다고 그래요. 또 그와 더불어서 사실은 이제 수술하다가 또 피 냄새를 맡고 이게 또 메스의 그 찬 그 쇠 냄새 있지 않습니까? 그걸 맡다 보면 식욕이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게 수술이라는 게 단시간에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번 하면은 계속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몸이 탈진하면 밥이 먹히질 않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국종 교수의 밥은 사실 이게 견디기 위한 먹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먹는 게 보면 그냥 단백질 위주로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고기라든지 그것만 일단 먹는 것이고 왜냐하면 배부르게 천천히 먹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지 않습니까? 밥 먹다가도 불려나가는 경우가 뭐 수시로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즉석밥도 제대로 못 먹고 그리고 이제 주로 이제 단백질 위주의 식사를 하는데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항상 신경이 곤두서 있고 그 환자에 대한 것들이 있고 또 사실 저 환경이라는 게 보시면 하루에도 정말 수십 명씩 저기 몰려옵니다. 중증 외상 그렇죠. 환자들이잖아요. 전부 다 피를 흘리고 뭐 본인도 이야기했지만 분변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어떤 안 좋은 환경들이 노출돼 있지 않습니까?
과연 그 환경에서 제대로 맛있게 식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저렇게 건강도 상당히 많이 상해서 지금 한쪽 눈은 거의 지금 실명이 가까워진 상태라고 합니다. 예, 뭐 하재가 평론가님 예. 좀 분위기를 바꿔보자면 예. 이렇게 냉철해 보이기만 하는 이국종 예. 교수에게도 좀 의외의 취미 생활이 있다라고 예. 하는데 저는 기타를 치고 있는 사진을 좀 봤어요. 예, 로그막 매니아라고 하는데 이렇게 사선을 넘나드는 의사분들이 뭔가 그 스트레스를 딴 데서 풀기 위해서 뭔가의 매니아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이분 같은 경우에는 로그막 매니아가 된 것 같고 그래서 의과대학 밴드 동아리 지도교수도 맡고 있고 근데 워낙 시간이 없으니까 낮에 일을 하고 새벽 2시에 만나서 연습해서 사람들이 미친 거 아니냐 그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 그나마도 점점 더 시간이 없어지니까 지금 치고 있는 게 베이스 기타거든요. 예. 결국 저걸 선택한 이유가 좋아서 선택한 게 아니라 가장 시간을 적게 쓸 수 있는 악기를 선택을 하다 보니까 베이스로 갈 수밖에 없었다. 근데 안타까운 게 저렇게 로그막을 좋아하는 분이 지금 사무실에 오디오가 있는데 2년째 선을 연결을 못하고 있다는 거. 얼마나 시간이 없으면. 그리고 저분이 옛날에는 홍대 클럽에 일주일에 한 번은, 한 달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갔었다고 하는데 요즘에는 전혀 못 가고 있답니다. 그래서 조금 이국종 교수 홍대 클럽 보내드리기 운동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이국종 교수가 이 왼쪽 무릎, 오른쪽 어깨가 성치 않은 가운데 왼쪽 눈도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음악 연습을 못하는 건 고사하고 클럽도 못 가는 건 고사하고 본인 눈도 지금 치료를 못하고 있어서 빨리 지금 여유 시간을 만들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뭐 특별히 준비한 건 아닌데 한번 이국종 교수의 베이스 실력 한번 같이 들어보시죠. 예. 여기까지만 들을게요. 너무 뭐 예. 노래를 직접 부르시는 건 아니까. 근데 보면 베이스를 연주하시는 것도 상당히 진지하게 표정 미소 하나 없이 베이스 기타를 잡으십니다. 예, 이종걸 실장님 과거에 좀 기타를 좀 치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예. 그 이 교수님 기타 치는 모습 보시니까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 것 같나요? 베이스가 사실 아까 그 시간을 뭐 이렇게 적게 드릴 수 있어서 베이스를 선택했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스는 지금 이국종 교수한테 딱 어울리는 그런 악기예요. 왜냐하면 자 다른 악기들은 사실은 굉장히 드러납니다. 포스트 기타 같은 경우는 네. 애드립이 있고 해서 그렇죠. 굉장히 멋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베이스는 언제나 뒷받침해주는 그런 역할이거든요. 그런데 치면 칠수록 사실은 빠져들고 굉장히 사실 그 여러 가지 연주의 어떤 맛을 느낄 수 있는 게 베이스다. 사실은 이국종 교수가 워낙 실력이 또 뛰어나서 직장인 밴드 무슨 경연대회 하면 심사위원도 그 바쁜 와중에 심사위원도 맡을 정도로 사실은 실력이 수준급.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저 정도면 굉장히 수준급입니다. 예. 이종호 실장님의 평론은 한계를 모르는 거예요. 기타까지 평론을 해주셔가지고. 그러고 보니까 이국종 교수의 말 중에 이제야 이 미스터리가 하나 풀리는 것 같습니다. 귀순병사의 에피소드를 얘기했는데 잠깐 들어보시죠. 그 소녀시대의 지가 있는데 지가 락 버전이 있고요. 인디밴드에서 부른 버전이 있습니다. 세 가지를 이렇게 보고 그 이제 재밌게 하려고 이렇게 하거든요. 뭐가 좋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역시 오리지널 걸그룹이 부른 게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나머지 두 밴드는 그냥 남자들이거든요. 남자들만 나오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남자들 밴드 음악이 더 좋은데 너 왜 이게 좋냐고 그래가지고 뭐 그렇게 하고 야구 얘기도 하고 뭐. 예, 이국종 교수의 그 예. 애정이 묻어나오는 인터뷰였는데 예. 이 교수는 말씀처럼 로그막을 좋아하다 보니까 밴드의 질을 좋아했는데 오병사는 오리지널이 좋다 뭐 이렇게 예, 뭐 얘기했던 그렇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처음에 저게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지가 소녀시대 지만 있는 줄 알지 저게 락밴드가 지를 부른 것을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저 이국종 교수님이 근엄한 얼굴로 너무 진지하게 락밴드 버전도 있고 인디밴드 버전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좀 의아했었는데 아 저분이 지금 락음악 매니아였구나 그러게요.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고 근데 북한 병사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우리나라 군인들도 그렇지만 걸그룹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거기다 대고 남자 락밴드가 부른 음악을 들려주면 아무래도 조금 이제 좋아하기가 어려운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국종 교수의 그 매니아적인 취향하고 북한 병사의 그 젊은 병사로서의 취향이 조금 부딪힌 것 같은데 이국종 교수가 저렇게 의료인의 관점에서만이 아니라 락 매니아의 관점에서 문화적으로도 접근을 하니까 그게 북한 병사의 좀 긴장을 풀어주고 그러게. 친밀감을 만드는데 이런 거 보고 의료인이 보통 락보 형성이라고 하는데
친밀감이 형성이 돼야 그 의료인을 내가 신뢰하면서 병세가 더 좋아지는 겁니다. 예. 그러한 락보 형성에 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글쎄, 예. 저 의사 가운 입고 이제 클래식 기타를 집은 이국정 교수 보니까 좀 많이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드는데 이현정 의원님. 네. 얘기 나온 김에 이 얘기도 하나 더 해볼게요. 야구를 좋아하는데 KT 팬이네요. 그러니까 지금 KT가 이게 지금 수원에 연고를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제 이 병사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앞으로 야구는 뭐 KT를 응원해라 하는데 아마 KT가 나중에 이 기순병사를 좀 광고 모델로 기용하면 어떻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쨌거나 이게 환자가 상당히 어렵고 지금 외상후 스트레스가 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가벼운 이야기들로, 좋아하는 이야기들로 사실은 좀 이게 뭔가 이제 좀 불러일으키는 그런 어떤 효과도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이국종 교수가 저렇게 웃지 않는데 유일하게 이번에 웃었다고 하는 게 뭐냐면 이 병사가 병실에 들어갈 때마다 병사가 웃는다고 합니다. 이국종 교수만 보면.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살려준 분이니까. 그러니까 이국종 교수 그 모습을 보면서 이국종 교수도 처음으로 이렇게 웃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아, 역시 내가 사람을 살렸구나. 라는 그거에 대한 좀 자부심. 그리고 또 그 병사의 웃는 모습을 보면서 또 어떤 여러 가지 긍지도 많이 느낀다고 합니다. 예. 노래는 이거 들었으면 좋겠고 야구도 뭐 이거 너무 지금 교감이 좋아서요. 그런데 이국정 교수가 지난 20일 2차 브리핑에서도 이런 본인의 얘기를 했습니다. 집중해서 같이 들어보시죠. 대한민국 사회는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거를 다른 의사한테 제가 고충을 얘기했을 때 그 사람이 네가 스카이 출신이면은 이 사람이 엉기겠냐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만약에 빅5 병원 중에 하나면 이분은 절대 이직하지 않습니다.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이종걸 실장님, 뭐, 나름 교수님께서 가슴에 맺힌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긴 한데, 저희가 쭉 그의 이제 취향을 살펴봤잖아요. 그렇죠. 휴대폰도 그렇고, 듣는 음악도 그렇고, 일각에서는 참 독특하다, 이런 평가들을 많이 하세요. 네, 지금 스마트폰 보시면 2013년도 형입니다. 우리 2년마다 한 번씩 바꾸잖아요. 2년도 얼리 어답터 같은 경우는 뭐 신상 나오면 바로바로 이제 바꾸는데 지금 2013년이면 4년 된 것이고 또 블랙베리 폰은 아시다시피 사실 뭐 SNS를 한다거나 이럴 때 좀 불편해요. 이 원래 조그만한 어떤 그런 이 버튼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런데 블랙베리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또 따로 그 매니아 중에 매니아들이 있거든요. 예. 그럼 그 블랙베리 폰은 아직도 3G이고 SNS는 사용하지도 않고 그걸 갖고 있다거나 혹은 뭐 락 음악도 사실 실제로 연주한 걸 보니까 시나미 밴드가 편곡한 강남 스타일을 연주한다거나 좀 이렇게 독특한 그런 이 취향이고 뭐 KT 뭐 분들이 들으시면 조금 기분 나쁘시겠지만 KT가 메이저는 아니에요. 아니 이제 아직 신생팀이기 때문에 아직 팬들이 좀 더 많아지겠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놓고 아마도 이국종 교수를 가장 그러니까 지근해서 이제 있는 분이 평가하는 게 있어요. 허윤정 교수라고 아시죠? 그 허윤정 교수가 평가하는 게 이겁니다. 그분은 유복하지 않은 집에서 태어났고 또 뭐 연줄도 없어서 이 교수가 이제 그 마이너리티 중에 마이너리티라고 하는 외상외과 교수가 된 건 숙명 아니겠느냐. 뭐 이런 어떤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자신이 그런 마이너 중에 마이너인 외상외과 교수가 됐으면서 또 다른 자기의 취향도 거기에 뒷받침돼서 어떤 독특한 그래 나 원래 마이너야 하는 그걸 도리어 보이는 그런 취향으로 간 게 아닌가라는 뭐. 근데 아까 저 목소리도 되게 대단히 진솔하네. 스카이 출신이라는 게 아니다. 본인이 뭐 비주류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뭐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게 사실 쉬운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상당히 뭔가 이 사회에 아픔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도 옛날에 그 전쟁 영웅 출신인데 부상을 입어서 우리 사회 장애인 가족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다. 그런 얘기를 했었고 커서는 또 지방대 출신이라서 거기에 대해서 학벌 문제 우리나라 의료계도 의사들이 서로 만나면 어느 학교 나오셨어요? 이거부터 물어본다. 그래서 자기가 한 번은 내가 지금 의료계에서 이렇게 치인다라고 지인한테 한번 하소연을 했더니 그 지인이 하는 얘기가 당신이 만약에 뭐 스카이대를 나왔으면 그렇게 사람들이 당신한테 뭐라고 안 했을 텐데 라고 학벌을 이야기하더라. 그리고 지금 현재 일하고 있는 병원도 만약에 유명 대학병원 중앙에 있는 그런 병원에 내가 의사였다면 당하지 않을 여러 가지 수모도 당했다. 그런 얘기 하는 건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사람들이 좀 이렇게 각광받지 않는 그런 영역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본인이 일은 일대로 하는데
주변에서 자꾸 질시의 손가락질을 받고 하다못해 헬리콥터 타고 응급환자 지금 태워갖고 오는데 시끄럽다고 민원 들어야 되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그동안 마음에 쌓여온 것이 많은데 모처럼 이제 마이크가 주어지니까 그동안 쌓여있는 마음속에 여러 가지 한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현종 의원님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국종 교수에 대한 국민들의 응원이 대단한데 반면에 김종대 의원을 향해서는 뭐 사퇴해라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의료계가 이렇게까지 사실 한 목소리 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 이번에 보면은 뭐 이 의사분들이 뭐 거의 합심을 해서 이제 이국종 교수를 지지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보면 이국종 교수도 이제 그런 두 가지 문제를 제기했죠. 사실은 이제 김종대 의원이 제기했던 인격태라는 문제와 함께 또 의료계 내부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질시와 이런 것들 그것도 문제 제기했는데 지금 일단 사실은 정치권이 말이죠. 이게 지금 의료 그 분야에서 정말 열심히 일하는 분들 이런 분들은 좀 뭔가 그래도 도와주고 북돋워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시각, 자신들의 어떤 이념적 시각, 정적 시각으로 그걸 자꾸 단죄하려고 하고 그걸 이용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김정도 의원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시각을 보면 결국은 자신들의 어떤 정적 입장을 가지고 이국종 교수를 바라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국종 교수가 상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것이고 또 하나는 이런 의료체계, 이런 문제, 의료 부조리 이걸 해결해 주서 하면 결국 정치인들이에요. 자, 그러면 이 정치인들이 정말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서 자꾸 이렇게 이 논란만 불러일으키는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경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사퇴 목소리가 점점 커져서 오늘 저 채널A 정치부 취재진이 김기정 기자가 저 김종대 의원을 따라가서 얘기를 좀 들었는데 일단 뭐 손살에 치는 것도 있고 본인이 이제 인터뷰에 대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진 아직 않고 있습니다. 이종우 실장님, 뭐 어제까지만 해도 김종대 의원이 뭐 사과 그리고 찾아뵈서 오해를 풀겠다라고 했는데 아직 이국종 교수하고 스케줄이 잡혔다는 기사를 제가 보진 못해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사실은 적절한가에 대한 네티즌들의 비난이 이어지고 있어요. 진솔한 사과를 했다면 사실 찾아 얼굴을 꼭 만나서 지금 이국종 교수가 거의 뭐 사흘에 한 번씩 뭐 이렇게 쉰다. 그러니까 뭐 거의 72시간, 36시간을 일하고 있다라는 것이 다 알려져 있는데 굳이 자신의 어떤 사과를 위해서 뭐 찾아가서 만나서 꼭 해결할 일이냐. 지금 우리가 여기 김종대 의원의 어떤 경우를 봤을 때 딱 그 리스크 관리는 이겁니다. 사과는 한 번에 정확하게 해야 된다. 받아들이는 사람 마음을 움직이는 사과는 딱 한 번이면 좋거다. 그런데 제대로 사과를 하지 않고 계속 이렇다면 저렇다면 하고 조건절을 붙여가면서 계속 사과를 해야 되는 건 계속 늪으로 빠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나는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다. 진심으로 사과하는 그 자세 한 번이면 된다라는 게 교훈이죠. 예. 의료계가 뿔난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고 게다가 이 정의당도 이 몸살을 앓고 있다는 내용까지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국종 교수의 비밀의 방, 세평 남짓한 사무실과 김종대 의원의 위기 얘기까지 해봤습니다. 하재근 평론가님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없이 환자들이 몰려오고 있기 때문에 이국종 교수가 자리를 비울 수 없는 상황이죠. 예. 그렇다 보니까 지낸데도 보면 모든 생활용품들이 다 저 좁은 공간 안에 다 있고 지금 냉장고도 수십 년 된 냉장고에 그다음에 뭐 그 즉석밥에 항상 그렇게 밥을 먹고 그것도 제대로 또 먹을 시간도 없다고 해요. 예. 그리고 모든 또 이게 가운은 피가 다 튀겨서 있는 것이고 항상 또 머리에 캡은 벗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그런데 음악을 좋아하는데 저 앰프가 가동도 하지도 못하고 저렇게 덩그러니 놓여 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사무실인지 오피스텔 원룸인지 아직 참 착각이 드는데요. 이 얘기 짚어주기 위해서 하재근 평론가 이종우 실장 두 분 더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이종골 실장님은 질문을 이어가자 보면 과거 이국종 교수가 인터뷰한 내용을 제가 좀 찾아봤더니 이제 아들이 두 분 있으신가 봐요. 그런데 나를 닮아서 큰애가 공부를 잘 못한다. 뭐 이런 말씀도 좀 하셨었더라고요. 정말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좀 아프게 하는 이국종 교수가 공부를 못하셨다면 그 기준이 너무 또 높으신 거 아닌가 싶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에서 아마 외상 훈련을 받으시기도 하고, 근데 어찌됐든 조금 이렇게 이 농담처럼 하신 말씀인 것 같아요. 스타의 이제 아들이 둘인데. 냉장고도 아마 새 거를 드릴 어떤 마음의 여력이 없는지 저 냉장고가 탱크 냉장고거든요. 옛날에 수십 년 전에 유인철 씨가 광고했던 그 냉장고를 맞네요. 탱크 옛날에 배수른 사장하고 유인철 씨 수십 년 전 제품인데 그걸 아직도 쓰고 있고 그러니까 생활에 그리고 또 그 전자레인지
여기서 이분이 지금 정식으로 식사를 할 시간이 없어서 예. 전자레인지에서 즉석밥을 돌려서 식사를 할 정도로 정말 정신없이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의 오른쪽에 준비한 거 한번 더 볼게요. 하나하나의 물건들을 보면 얼마나 바쁜지는 이해가 되는데 근데 전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안 가요. 이거 한번 자세히 좀 더 짚어주시겠어요, 감독님? 예, 감사합니다. 여기 있는 이국종이라고 써있는 안전모와 이 항공점퍼들이 조금 저는 이해가 안 갔어가지고요. 예, 이현정 의원님 많은 분들이 수술하는 외과 의사에게 도대체 왜 군화나 뭐 항공점퍼나 안전모가 필요한 거냐 이런 질문들을 참 많이 하세요. 이국종 교수가 지난 한 해 동안 그 헬기를 탄 게 200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헬기, 왜냐하면 이게 중증 외상 환자 같은 경우는 제일 중요한 게 수송이에요. 수송할 때 그때의 처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당시 2014년도에 중학생 아들이었대요. 그런데 이제 기자에게 하는 말, 그냥 웃으면서 하는 말이었던 것 같고, 나를 닮아서 뭐 공부를 잘 못한다. 뭐 그래서 전후 뭐 사정은 없지만 아마도 이국정 교수의 조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예. 그렇군요. 아들 둘 얼굴 볼 시간 당연히 없다는 생각도 들고 오른쪽에 저희가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같이 보시죠. 아주대병원 외상센터 5층에 있는 약 3평 남짓한 이국종 교수의 사무실인데 저희는 그냥 방이라고 통칭을 할게요. 왜냐하면 그 3평 남짓한 공간에 진짜 없는 것 빼고 다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하재근 평론가님. 예. 특히 제가 좀 눈에 띄는 게요. 다리미와 다리미대가 있거든요. 아까 화면으로 잠깐 지나갔지만. 예. 글쎄요. 단추도 떨어진 가운도 있고 본인 스스로 뭐 세탁과 이 다림질을 다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아마 그런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사무실인데 어떻게 보면 쪽방촌이나 요즘에 고시원에 보면 원룸 있잖아요. 예. 거의 고시원 같은 느낌인데 이분이 저 사무실에 화장실에 조그만 미니 세탁기를 놓고 거기에서 바로바로 빨아서 다림이 대해서 스스로 다림질을 하면서 그렇게 지금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안경 벗은 사진은 처음 저도 보는 것 같아요. 군화의 헬멧. 그런데 즉석밥은 왜 그의 방 안에 있는 걸까요? 이 귀순병사 목숨을 살린 1등 공신 이국종 교수에 대한 관심이 식을 줄 모릅니다. 화제의 인물 인간 이국종을 좀 더 짚어보기 위해서 아주대병원 외상센터 5층에 있는 10제곱미터 그러니까 뭐 대략적으로 저희가 잘 알게끔 하는 게 이제 3평짜리 사무실이 공개된 게 있는데요. 이현정 의원. 네. 보니까 36시간 연속 근무 때문에 그 3평 남짓한 이 사무실이 거의 숙소와 다름없다면서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진으로 이제 공개되거나 또 기자들이 가서 이렇게 취재한 걸 들어보면 정말 참 우리가 보통 의사라 그러면 그래도 뭐 가운 입고 또 이제 뭐 많은 연봉을 받고 그래도 좀 이렇게 품 잡고 한 그런 것을 이제 상상할 수가 있는데 이 이국종 교수 같은 경우는 정말 본인이 그 사는 곳 자체가 보면 일단 좁은 데다가 정말 항상 이렇게 대기해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밥도 제대로 먹을 시간도 없고 집에 갈 시간도 없고 거의 뭐 본인도 이야기하지만 집에 언제 갔는지를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만큼 지금 바로 헬기가 뜨면은 거기에 의료진이 탑승을 해서 가서 그 환자를 오면서 그 환자가 오는 상황에서 이제 수술을 진행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일반 외과 의사들은 잘 못합니다, 저게. 그러니까 그다음 워낙 이제 전문가다 보니까 지난번 이 중증 센터에 작년에 수술한 건수만 해도 1170건이에요. 예. 자, 그런 거 보면 대부분 이제 이국종 교수와 팀들이 가서 바로 환자가 올라오면 거기서부터 수술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항공 점퍼를 입고 바로 이제 그 비행기 안에서 헬기 안에 수술하고 이제 그런 상황이 연속되다 보니까 저렇게 튀어나갈 때 헬멧을 쓰고 그다음에 저 항공 점퍼를 했는데 저 점퍼도 시장에서 15,000원 주고 사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보면 참 저런 상황이 얼마나 열악한 상황에서 근데 문제는 저게 한번 타더라도 수당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헬기를 사실은 저게 헬기가 굉장히 위험하고 예. 저도 헬기 타봐서 알지만 저게 잘못하면 멀미를 굉장히 합니다. 사실 헬기가 이 균형이 이게 잘 안 맞기 때문에 조금만 하더라도 보통 분들을 타면은 굉장히 멀미하거든요.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집도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얼마나 그러니까 수술을 오래 했길래 바로 그런 상황에서도 환자한테 직접 메스를 댈 수 있는지 상당히 참 경이로울 따릅니다. 저기 지금 잠깐 이국종 교수 움직이는 화면 보실까요? 왼쪽 가슴 위에 플라이트 설전이라고 그러니까 본인이 항공수술 의사라는 거를